네,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세 번째 찾아뵙는 KR 크레딧 톡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시장 이슈 주제로 조금 자유로운 말씀들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지난 한 달, 그리고 뭐 최근 영업일까지 있었던 그 주요 등급 변동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등급 변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OCI, 기아, 현대캐피탈의 신용등급 상향이 있었고요. HD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중공업은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LG디스플레이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신규평가 4개사가 있었는데요. 용인도시공사, 크린랩, SGE의 회사채 신규평가와 농업회사법인 1개사의 ICR 신규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주요 등급 액션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OCI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OCI 지금 PPT 우측에 있는 업체인데요. 네. 작년 6월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된 이후에 주력 사업의 실적 추이와 재무 부담 수준을 지켜봤습니다. 결산 실적을 반영한 정기평가에서는 주력 사업인 폴리실리콘 사업의 실적과 영업현금 창출력이 개선이 되면서 별도 기준으로 재무 안정성이 개선된 가운데 종속기업의 현금 창출력 개선도 이루어진 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그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그 기아와 현대캐피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는 작년 6월, 또 현대캐피탈은 올해 1월에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이 되었었고요. 이번에 양사의 등급 상향은 그 어떤 논거로 좀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아의 경우에는 강화된 사업 경쟁력으로 수익 구조가 개선된 가운데 대환경 불확실성과 투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수익성 및 재무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아의 신용등급 상향은 현대캐피탈 등급 상향의 주요 논거 중에 하나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현대캐피탈의 등급 상향 논거로는 그룹과의 결속력이 강화된 것, 그리고 그룹 내 역할 및 위상이 제고된 점, 그리고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선 쪽에서도 등급 액션이 좀 있었습니다. 그 조선업체 2개사의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조선업종은 사실 당초에도 그 당사에서 실적이 개선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의견을 좀 밝힌 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된 HD 현대중공업과 사모중공업의 경우에는 양호한 수주 여건 하에서 수주 잔고가 양적 및 질적으로 개선된 점, 그리고 실적 재고 전망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양사는 피어 대비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시작했고 원가 경쟁력 우위에 기반해서 올해 연간 기준 영업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조선업체들에 대한 KR의 시각은 앞으로 뒤에 다룰 코멘트 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액션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된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죠. 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월에도 잠정 실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코멘트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진행된 정기평가에서는 대규모 영업손실 기록, 재무 레버리지 부담 확대, 그리고 실적 및 재무 구조가 저하된 상황이 중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반영해서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익성 및 차입 부담 통제 수준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등급 액션 또 등급 전망에 대한 말씀을 잘 이제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리서치 활동으로 넘어가 볼 텐데, 그 지난 한 달간 주요한 리서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슈 리포트 5개 발간이 되었는데요. ESG, 음식료, 금리 주제로 한 이슈 리포트와 3월 말 저희 KR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다루어졌던 건설과 석유화학 업종 이슈 리포트 있었습니다. 이외 스페셜 코멘트로는 작년의 잠정 실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기평가 주요 점검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3월 30일에 그 오랜만에 그 대규모의 오픈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고요. 여기에서 다루었던 이제 건설 그리고 석유화학에 대한 리포트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시장에서 계속 관심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미나에서 이제 발표 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건설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미분양 리스크 현실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그 특이하게 이제 그 영문 이니셜 U의 공포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이 U는 이제 미분양을 의미하는 거죠. 네, 언솔드, 미분양에 대한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 제목입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KR이 유효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진행 및 착공 예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분양률 시나리오별 현금 흐름을 추정을 했는데요. 업계 전반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자본 부담에 따른 현금 흐름 저하가 나타나고 2024년부터 재무부담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 환경 하에서 KR은 2023년부터 선제적으로 전망 변경 등 신용도 조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신용도 변화의 순서로는 선제적으로는 이제 주택시장 침체 이전부터 재무부담이 과중했던 업체들일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향후 영업실적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순서라고 합니다. 네, 이 사실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게 그 건설업체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PF를 매개고리로 해서 이제 금융업계에도 상당한 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알찬 리포트여서 일독을 좀 감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석유화학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 제목을 뭐 보시면 NCC 업체를 주로 다룬 걸로 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이슈 리포트는 NCC 업체들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서 중국 위험 노출도 그리고 재무 여력을 점검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리포트에서 얘기된 것은 이제 업황은 점진적으로 회복이 예상이 되지만 높아진 실적 변동성과 투자 부담으로 재무 안정성 회복이 제약되고 있어서 업종 전반으로는 등급 하향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R은 상반기 업황과 업체별 모니터링 요인을 점검해서 정기 평가를 진행하면서 등급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 쪽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 사태와 관련된 이제 코멘트를 저희가 이제 공시를 했었고요. 지난 3월 11일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결국 크레딧 스위스 위기까지 대두되면서 자본시장에 큰 파장이 일었고 그 영향으로 많이들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코멘트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 15일자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 급등, 주가 급락, 대규모 예금 인출 등으로 이어지면서 자본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뱅크런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되었지만 다행히 스위스 금융당국의 지원 의지가 표명된 이후에는 사태가 좀 일단락이 되었고요. 현재는 UBS로의 인수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투자은행의 신용 이벤트가 발생한 만큼 국내에서도 여전히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당분간 크레딧 시장의 불안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당초에 제기됐던 그러니까 글로벌 뱅킹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파열음이 국내에서도 가능한 거냐, 또 코코본드와 관련한 상각이라고 하는 이슈가 국내에서도 역시 가능한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뭐 불확실성, 불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이 됐다가 지금은 그래도 국내 은행들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또 국내에서 발행된 코코본드들의 상각 조건은 그렇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서 시장이 좀 완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ESG 위험에 대한 당사 KR 시각을 업데이트한 이슈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슈는 저희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발간했던 주제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면서 업데이트된 이슈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핑 내용이 변경된 업종으로는 먼저 환경 요인 노출도가 높아진 음식료 업종이 있고요. 사회 요인 노출도가 높아진 6개 업종,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레미콘, 건설, 그리고 이제 민자발전, 석탄의 경우에도 이제 업종에서 그 위험 노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결과로는 환경과 사회 요인이 모두 높은 수준 이상인 업종은 지난번 리포트에서는 없었는데요.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제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4개 업종이 되었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 주신 그 ESG 이슈는 조금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 중요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도 꾸준히 이 주제로 해서 이런저런 변화에 대한 또 저희의 그 견해를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리서치 내용을 이어가자면 저희가 공시했던 스페셜 코멘트 중에서도 조금 말씀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의 모니터링 요인을 제시한 코멘트 위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개 코멘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 정유, 게임, 조선 업종입니다. 먼저 건설 관련 코멘트에서는 저희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15개사의 잠정 실적을 점검한 결과인데요. 먼저 22년 실적이 KR이 예상치를 하회하였습니다. 23년의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매출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익성 하락과 재무부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모니터링 요인은 개별업체 분양 성과, 운전자본 통제 수준, PF 우발 채무 위험 등이라고 합니다. 정유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정기평가 점검 포인트라는 제목의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23년의 수급 환경은 전반적으로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수요 성장은 둔화가 되지만 증설 부담이 크지 않아서 정제 마진의 절대 수준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정기평가 시에 업체별 자세한 모니터링 요인은 해당 리포트 봐주시면 자세히 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KR이 등급 보유하고 있는 8개사의 2022년 실적을 분석을 했는데요. 일부 업체는 비용 효율화 등으로 실적이 개선된 반면에 영업적자를 기록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2023년 올해에는 게임 시장 전반의 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비용 및 투자 부담이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업체별로는 신작 출시 성과 그리고 재무 부담 제어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 코멘트인데요. 지금 HD현대와 삼호중공업 양사의 등급 전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외에 다른 업체들의 턴어라운드 시점까지 이제 예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당초 예상했던 올해 하반기보다 흑자 전환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대조양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요 모니터링 요소들은 이제 조선업 실적 회복을 위해서는 원가 부담의 통제와 공정 안정화 여부가 주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간 동안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 마켓 FAQ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그 궁금증들이 질문으로 표출됐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업체 질문인데요. 이제 현대캐피탈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등급 스플릿 상태에서 질의가 많았는데요. 이제 현재는 스플릿이 해소된 상태고요. 현대캐피탈 등급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우호적인 실적 전망과 높아진 재무 부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미나 후속 답변 코멘트를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 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문 투자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이제 정유나 윤활유 부문의 실적 전망 등을 감안하면 신용도 방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그룹 관련한 그 질의로는 역시나 그 롯데 그리고 이제 SK그룹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롯데, SK 더불어서 또 하나그룹에 대한 그 이제 FAQ는 저희가 지난주 오픈 세미나에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좀 다뤘었고요. 그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포괄해서 저희가 그 세미나에 대한 그 후속 답변 형태로 코멘트를 공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많은 부분 궁금증 해소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업종과 관련한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종 관련으로는 이제 먼저 건설업인데요. 미분양 리스크 및 신용도 하방 위험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선 이제 뭐 이슈 리포트 통해서도 좀 답변을 드렸고요. 또 지난달 말에 진행한 세미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시장의 단골 질문이죠. 금융 부문에서는 저축은행 업종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확대에 따른 위험 수준, 그리고 증권 및 할부리스 업종에 대해서 부동산 PF 부실 위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 기준의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평가를 진행하면서 KR의 시각을 꾸준히 시장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벌써 4월 들어가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의 그 정기평가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들이 더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밖에 내리는 이 가뭄의 단비처럼 모쪼록 좀 그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 IS실에 편하신 형태로 그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